난소암이 사망률 1위라면서요. 왜 이렇게 치료가 힘든 거예요, 원장님? 유방 같은 경우는 커지면은 바깥에서 덩어리 느끼고, 난소는 또 웬만큼 커져도 바깥에서 증상이 있어요. 발견돼서 보면은 이미 3기, 4기 다 가 있더라고요. 뭐 면역도 검사가 다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역 중에서 어떤 면역이 잘못되는가도 다 나와요. 어떤 검사를 해야 돼요, 그거? 그게 바로 이제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유방암 얘기도 했지만 다음에 더 무서운 암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소암이 사망률 1위라면서요. 왜 이렇게 치료가 힘든 거예요, 원장님? 우리가 유방 같은 경우는 커지면은 바깥에서 덩어리 느끼고, 그렇죠, 금방 보이죠. 하잖아요. 예, 난소는 주변에 눌릴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장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웬만큼 커져도 바깥에서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심각해졌을 때야만 겨우 알 수 있는 거군요. 자각을. 되게 발견돼서 보면은 이미 3기, 4기 다 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혹시라도 난소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 따로 있을까요, 원장님? 굳이 난소암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라 하면은 소화불량이죠. 소화불량이요? 수동이 좀 더불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덩어리가 커지면은 이제 되게 이제 아랫배가 불러가 좀 나올 수가 있고,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출혈 같은 게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증상이 나오진 않고, 또 이제 모든 암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체중이 떨어져요. 체중이 줄어드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의심할 수 있는. 체중이 저하된다라는 건가요? 예, 체중이 모든 암에 체중이 떨어지죠. 체중 감소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체중이 막 줄어든다.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혹시 암이 있을지 모르겠다. 살이 안 빠져서 너무너무 고민했는데 갑자기 안도감을 다행이다. 저의 복부 지방이 그나마 고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착각하잖아요. 난소암, 자궁암은 여성이라 하더라도 증상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구분이 꼭 병원 가지 않더라도 자각 증세로 할 수 있을까요?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불편함도 거의 비슷하고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차이를 본다면은 경부암인 경우에는 질에서 느끼는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자궁 내막암 이런 경우에는 출혈이 많거든요. 그런데 난소암은 출혈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질 출혈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큰 차이라면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될 거예요. 근데 아까 유방암이 이제 부자암이라고 한다면 자궁경부암은 이제 가난한 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 더 많이 발병한다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식습관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 자궁경부암의 가장 큰 원인이 우리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 예방주사 맞으라 하잖아요. 이거하고 관련된 게 많아요. 특히 이제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서 내 몸이 건강하면 바이러스 잘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양 상태가 좋거나 위생 상태가 좋으면은 그 바이러스 감염이 잘 안 될 건데 후진국 이제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니까 감염이 많이 되죠. 그래서 대개 이 보면은 후진국에서 가장 발병률이 많은 암 중에 하나는 자궁경부암이 되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대개 이제 유방암 이런 쪽으로, 난소암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가는 거고. 근데 한때는요, 원장님, 자궁경부암 백신 캠페인이 엄청났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자궁경부암 백신이 자궁경부 예방하는데 유일한 방법입니까? 백신을 우리가 나이로 따지면은 가능한 어렸을 때 하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미리 맞아두는 게 좋다. 그래서 나이로 따지면은 보통 9살부터 이렇게 한 45세까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권하는 것은 한 12세 정도에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백신 같은 게 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막아줘야 되니까 애들이 그 어린 나이에 성관계 하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성교육, 성의식 교육. 그다음에 콘돔 같은 것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인유두종 바이러스는요 자궁경부암만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구강암도 일으키고요. 우리가 항문 주위의 암도, 피부암도 일으키고요. 또 질에 있는 질암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암을 일으켜요. 그리고 또 되게 보면은 이게 여성이 네. 이렇게 그 인유두종에 감염을 하는 게 남성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 사람들이 잘못해놓고 병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아유, 그런데 자궁이 뭐 꼭 자궁경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궁암도 굉장히 환자가 많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자궁암은 네. 이제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경부암. 경부라는 것은 우리 이제 질에서 자궁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네, 네, 네. 그 자리에 가서 생기는 게 자궁경부암이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궁암이라 하면은 자궁내막암. 자궁내막암은 우리가 갱년기 오게 되면은 네. 갱년기 HRT라고 해가지고 네. 호르몬 대체였고 막 그 증상들이 나오니까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하죠. 이걸 먹었을 때 부작용이 뭐예요? 자궁암이잖아요. 유방암도 있다고 유방암도 올 수가 네, 있고 네. 자궁암, 자궁내막암. 갱년기 증세로도 정말 너무 걱정인데 또 암 걱정까지 해야 되죠. 또 좀 이런 게 있어요. 유방암의 치료를 하는 약들이 항호르몬제를 쓰거든요. 호르몬 억제제를 써요. 이 억제제가 또 자궁암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자궁내막암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르몬제를 쓰는 사람들도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자궁 조사를 해요. 계속 따라가면서. 그리고 HRT, 우리 방송 보고 계신 분들 만약에 이게 호르몬 요법을 하고 계신다면 웬만한 증상 같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안 하면은 너무 막 손발 저린 증상이라든지 막 추웠다 더웠다 하는 거, 그렇죠. 얼굴 홍조 일어나고 우울하고 우울증, 뭐 불안감 이런 게 나와서 도무지 견디지를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쓰잖아요. 대신 주기적으로 가서 검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초음파 간단하잖아요. 초음파 하면 다 보이니까. 맞아요. 초음파만 열심히 따라가면은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조기에 발견하면 거의 뭐 90% 이상의 완치율을 보이니까. 다른 질병에 비해서 예컨대 무슨 뭐 위암이야, 뭐 어떤 거야, 비해서 자궁암이야, 유방암이야, 난소암이야라고 할 경우에는 더 충격적인 것 같아요. 다른 질병과 비교해서 부인암 환자들의 좀 특징들이 있나요? 부인암은 있는데일반적으로 부인암 이런 경우는 이제 자궁암하고 난소암을 이제 주로 말하죠. 부인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특징적인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난소를 제거해버렸을 경우에 갱년기 증상이 빨리 오잖아요. 갱년기 증상이 오니까 어떤 뭐 손발이 차고 방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추웠다 더웠다 하고 막 우울증, 정서가 막 기복이 심하죠. 또 불면증도 엄청 심합니다. 불면증도 같이 오고 좀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는데 그거는 누구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환자들하고 보면은 배우자와 관계가 또 문제가 돼요. 일단은 호르몬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부부 관계 하는 것을 그게 잘 안 돼요. 고통스러울 겁니다. 성교통 같은 게 이게 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분비물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질이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축성 질염 같은 게 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거부감을 좀 많이 갖죠. 그러니까 배우자 교육도 꼭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암 환자들한테 중요한 게 가족 치료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왜 그 여러 가지 사건이나 고민 올리는 거 보면 유방암 환자가나 자궁암으로 절제 수술을 한 분들의 경우에는 더 이상은 내가 여자가 아니야라는 상실감이 엄청나게 큰데 본인도 그게 큰데 배우자가 이게 나랑 똑같은 형님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농담일지도 엄청난 상처를 받는다 그러거든요. 진짜 가족 치료 이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또 여기 방송 보는 남편분들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마 자료들을 봐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 서로 간에 좀씩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아마 이혼을 좀 해줄 거예요. 소통도 하고 공감도 해주겠으면 좋겠어요. 통계자를 제가 못 봤지만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배우자도 문제지만 여성암 환자들이 무사히 이제 수술도 항암 치료도 하고 수술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게 제일 필요할까요, 원장님? 여성암 환자들이 일단은 첫째적으로 볼 때는 생활수칙에서 호르몬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손발이 이렇게
참 경우에 네. 항상 좀 따뜻하게 뭐 좌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격 같은 것도 좋고 사우나라든지 이런 부분들 몸을 따뜻하게 네. 네. 그리고 음식 같은 거, 네. 음식 같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그러니까는 뭐 콩 같은 거, 콩이요? 콩이라든지, 네. 뭐 견과류라든지 이제 이런 것에서 약간의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채식 먹고 그렇죠. 콩 먹고 견과류 먹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여성암은 호르몬이잖아요. 네. 호르몬이 많아진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네. 호르몬이 이제 수술해버리고 나면 난소 들여내면 호르몬 만들 데가 없잖아요. 여성은. 네. 근데 만들어요. 어디서 만드냐면 우리 피하 지방에서 만들어요. 피하 지방에서요? 네. 그러니까 살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체중 관리를 잘해야 돼요. 체중 관리. 체중 관리를 살이 찌면은 그만큼 지방이 많아지니까 지방에서 호르몬을 만드니까 또 암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재발 전이하는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살찌지 마라, 살찌지 마라. 그래서 살찌지 마라는 것은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근육을 기르는 거예요. 중요하지. 근육을 기르면 근육이 길러지면서 지방은 빠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살찌는 것을 주의를 많이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보면은 그 여성암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되게 이게 림프 부종하고 또 문제가 또 돼요. 림프가. 림프 부종. 그렇죠. 여기 전부 다 연결돼 있잖아요. 네.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 겨드랑이를 전이가 잘 되기 때문에 겨드랑이 림프절들을 다 떼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이 방사선을 해버리면 여기에 있는 우리 림프 액이 여기 위에서 이쪽 겨드랑이를 통해서 우리 흉관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들어가는 길이 다 차단됐어요. 그러면은 통로가 완전 잘리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방암은 여기, 그 다음에 난소나 자궁암은 되게 특히 난소암이 더 그래요. 난소암은 이렇게 발견할 때 처음부터 좀 더 심해졌다 했잖아요. 림프절들이 다 전이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림프절을 다 떼매야 거든요. 그리고 또 방사선을 거기다 해버려요. 아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하지 부종이 와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게 림프 부종이 오지 않도록. 그래서 림프 부종은 한 번 오면 좋아지는 병이 아니에요. 관리하는 병이에요. 우리가 당뇨나 고혈압 때 보면은 우리가 좋아지는 병이 아니고 평생 약을 먹잖아요. 평생 데리고 가야 될 병인 거죠. 림프 부종도 마찬가지예요. 좋아지는 병이 아니고 이미 물리적으로 차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염증이 생기지 않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운동할 때는 장갑을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사도 안 넣고, 그리고 무거운 것도 못 들게 해요. 무거운 것도 압력이 되면은 그게 안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게 압박을 하는 것도 피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그 하지 정맥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되 항상 운동 끝나고 나면 따뜻한 데서 씻고 그 다음에 다리를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다리를 올려주면 밑으로 될 수 있게끔. 그런 관리들을 잘해야 돼서 여성암 환자들이 일반 암들보다 좀 관리하는데 좀 특별한 그런 관리들이 좀 필요한 게 이렇게 여성암들입니다. 그러면 원장님들께서는 환자분들한테 그렇게만 드십시오. 아까 뭐 콩 먹어라, 견과류 먹어라, 채식 위주로 해라 했지만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만 실천하기 좀 어려워요. 어떻게 정해 주시나요, 식단은? 특히 이제 여성암들은 호르몬하고 관련된 게 많으니까 식이 조절을 이제 많이 하라고 하는데 말 안 하면 우리가 특히 이제 잘 먹으려 하잖아요. 그냥 잘 먹으려 하면 우리 환자들은 딱 두 가지만 생각해요. 뭐예요? 많이 먹고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잘 먹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채식이나 또는 이제 달지 않는 과일을, 그러면 이제 토마토, 키위, 뭐 비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몸에도 좋고 또 암을 치료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채식이나 과일들, 달지 않는 과일. 그런데 이제 우리 환자들이 이걸 물어봐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그 면역을 높이는 음식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책마다 그리고 방송에 나오는 것마다 면역을 높인다고 하는 음식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근데 책을 한 서너 권 놓고 하면은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이쪽에서는 좋다 하는데 이쪽에서는 안 좋고. 맞아요. 네. 제발 전문가나 의사 선생님께서 네. 통일을 해주세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요즘에는 모든 게 뭐 면역도 검사가 다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면역 중에서 어떤 면역이 잘못됐는가도 다 나와요. 그래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검사하면 다 나오거든. 어떤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럼? 램 검사라는 거. 램.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램이라는 게 L이 림포사이트, 림프고, 네. A가 액티베이션. 그래서 이제 M은 메저먼트에서 그래서 이제 면역 활성도 검사. 그 검사를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내가 평소에 잘 먹는 음식을 체크를 다 해요. 네. 그 다음에 내가 먹지는 않지만 좋다 하면 먹어야 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서 암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먹지는 않지만 내가 뭔가 잘못 먹었으니까 네. 이제 잘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먹지는 않지만 암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음식들의 체크리스트를 같이 하고 또 본인들이 먹고 있는 기능식품이나 이런 것도 검사가 같이 되거든요. 이런 것을 체크를 해주면 이 검사 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샘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검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음식은 면역을 올립니다. 어떤 음식을 못 올립니다. 올리면 얼마까지 올립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요. 그게 이제 램 검사거든요. 네. 비싼가요? 좀 가격이 비싸요. 가격은 비싼데 네. 그게 왜 그런지 비싸냐면 네. 이 배지를 배지에서 각각 음식 하나하나마다 배지를 맞아요. 그래서 가격은 좀 비싸지만 이건 딱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검사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하도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며 후배들이며 정말 여성암 환자들이 많아서 그들에게 어떤 위로와 위안의 말을 할지조차도 고민이 되기도 하고 저 역시도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문찬식 원장님 모시고 같은 암 환자라도 각자에게 맞는 시기를 찾아가는 것도 항암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잘 자기 몸을 아끼고 자기 몸에 좀 투자도 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정말 좀 좋았어요. 부부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 가족이 함께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우리 셀코TV 문찬식 원장님의 이 프로그램을 혼자만 보신 여성분이시라면 남편에게도 한 번 더 반복해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시는 문찬식 원장님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